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목요일 장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월화장과 달리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개별주 등락폭이 상당히 강하죠. 거기다가 또 장중 이렇게 지수가 흐름이 약하다 보니까 호재, 악재 뉴스 하나에 그 섹터 전체가 폭등을 하기도 하고 폭락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했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마이네임 관련주 같은 경우 오늘 11% 급락을 하기도 했고, 테슬라가 배터리 소재를 교체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우량주들이 오늘 거의 한 8%대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또 누리호 발사 절반의 성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도 내일 아침에 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 그렇게 최근에는 지수 자체가 약한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하나에도 큰 변동성이 나오는 좀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대응하기 어렵고, 주식 경력이 많은 분들도 참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차분하게 시장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2일이고요. 금요일, 현재 시간은 3시 35분입니다. 오늘의 픽 종목 간단하게 결과를 보면은 NHN 벅스와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싸이월드 소재가 그래도 하루 정도는 더 갈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약한 흐름을 보였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장 막판에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상승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두나무 관련된 주로 우리기술 투자와 함께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신원 그리고 KC, KC 같은 경우는 리비안 관련된 주이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인데, 아무래도 조금 약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이런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좀 있어서 조금 더 상승할 줄 알았는데,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가 벌써 3주째 재료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들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제가 NFT 관련해서 계속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는 15%까지 급등을 했다가 또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좋은 재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종목인데, 저도 이제 눌러주고서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같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좀 눌러줬지만 오늘은 좀 상승을 예견을 했었는데, 오늘은 두나무 관련된 주도 물론 강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빗썸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시면은 오늘 역시 미디어 엔터 ETF, 제가 벌써 일주일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섹터가 오늘도 강했죠. 그래서 하이브가 어제 신고가를 간 데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3%대 상승을 했고, 게임주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메타버스 ETF, 그래도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죠. 펄어비스. 왜냐면 메타버스 기업들이 대부분 제가 게임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 여파는 다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과도 좀 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도 오늘은 사실 지수가 하락하는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넵튠 같은 것도 메타버스, 미국에 있는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컴투스라든지 오히려 오늘은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크게 상승하지 못했었던 W게임즈라든지 YJM게임즈라든지 베스파라든지 네오위즈, 웹젠, 이렇게 아랫단에 있는 곳들까지 게임주가 순환매를 돌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두나무 관련된 주들, 두나무는 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상화폐는 크게 빗썸과 그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우리나라 국내 1위 거래소고, 빗썸이 이제 2위 거래소인데,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빗썸이랑 사실 업비트 관련된 주는 벌써 여러 번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 하나 투자증권이라는데 우리기술 투자같이 두나무 관련된 주로는 제가 5월 달에 여러 번 콘텐츠를, 저도 그때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두나무 관련된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대장주가 하나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 우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기술투자 또는 AB넘, AT넘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더 약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빗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빗썸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비덴트, 위지트, SBI 인베스트먼트는 빗썸 관련된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두나무 관련된 주보다는, 두나무 관련된 주도 물론 우리기술투자도 장중한 때는 9%까지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비덴트나 위지트가 장초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건 제가 이틀 전에 다 설명을 드렸었죠. 비트코인이 이제 ETF로서 미국 시장에, 미국 증시에 이번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제도권화로 들어오는 좀 역사적인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 또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주주들이 종목 자체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런 흐름으로 좋은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눌러준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런 곳들은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전 관련된 주라든지 남북경협주는 저점으로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게 아직까지는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3%에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 또는 내일 한번 더 빠지게 되면 그때 좀 매수를 해두면 괜찮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좀 경협 관련해서도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좀 발언을 하기로 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수주 얘기를 하면서 수조원대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한전자 들어간 것들은 다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를 전체적으로 서전기전, 보성파워때까지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된 주인 한신기계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한동안은 계속 지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내일 조정이 있더라도 다음 주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소형 원자로 SMR에 대한 이슈는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려줄 때마다 매수를 하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요 지표 먼저 보면은 신규 확진자 수는 1,441명이고요. 확진자 수는 1,363명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고, 이번 주에 이제 2차 접종자가 이제 70%를 달성을 하게 되고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선강 후약이죠. 장초엔 좀 강했지만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좀 눌려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배터리 소재들이 아무래도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급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게임주들이 조금 버텨줬기 때문에 이 정도 낙폭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연시간 0.31% 하락 중이고, 나스닥은 0.39% 상승 중인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또 약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디비아는 한 2%대 상승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0.38% 그 정도고, 이제 유럽 증시도 약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또 거기다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개별주들 정도만 등락을 하고 지수 자체는 좀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이제 이렇게 2.75%나 급등을 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테이퍼링이라든지 내년에 금리 인상은 다 예정된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도 우량주 쪽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우량주 쪽에 남북경협주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주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이제 점차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금리 인상주들이 아무래도 금융주죠. 금융주 제가 말했었던 KB증권이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또는 DB 동부 그런 DB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 상당히 괜찮다고 했는데, 최근에 지수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KB증권 같은 경우 한 2%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은 예견된 거기 때문에 금융주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7원 이렇게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원달러도 지금 여전히 환율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제한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나마 ETF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공포지수는 오늘 0.71% 보합 정도 마무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여전히 좀 고공행진 중이고,
아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아연 가격이 좀 올랐네요. 그러면 아연 ETF 또는 아연 관련된 주식들이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한일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폭 상승을 하겠고요. 뭐 옥수수라든지 대두 뭐 이런 것들도 농협 관련된 주 뭐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몇 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식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천연가스도 어쨌든 고점을 찍고서 지금은 뭐 소폭 하락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에너지 관련된 주, 그래서 뭐 하나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나 뭐 LS라든지 이런 것들 뭐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대비해서는 한 4%, 어제가 좀 고점이라는 얘기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ETF 상장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제로 소멸로서 일단은 한동안은 뭐 약세가 좀 지속돼, 횡보세가 좀 지속되다가 다시 연말쯤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급등세, 그래서 거의 신고가 직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그리고 급등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 내일은 당연히 장초에는 이 소식이 가장 강하겠죠. 뭐 아무래도 오늘 9시 뉴스의 절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누리호 발사 저도 뭐 지켜보긴 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네이버 종토방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좀 들어가 보긴 하는데, 종토방 같은 경우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는 좀 실패로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 물론 뭐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문 대통령 발언이라든지 9시 뉴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이제 정서적으로는 성공을 지지하고 싶지만, 사실은 성공을 해도 제로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이 장초에 높았고, 사실 고점 시초가가 최고가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를 보고 대응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객관적인 사실로 봐도 세계 선진국들도 1차 발사 성공률이 27%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1차 한 거거든요. 자체 기술로.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궤도 진입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분리까지는 다 성공을 했었죠. 상당히 뭐 좋은 결과를 내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외신에서 조금 좋게 보도를 해준다면 외국인 수급이 일정 부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AP 위성, 세트릭 아이 뭐 이런 데뭐 굉장히 많죠. 항공우주주는 제가 뭐 올해도 2월, 3월 달에 상당히 많이 소개를 했었던 종목들이고, 뭐 저도 그 당시에 수익을 많이 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현재는 제가 아까 이제 그 마지막에 시외가 거래로 뭐 하나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내일은 사실은 조금은 위험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아침에 좀 발표가 될 것 같고, 일단 인공위성 고도인 지상 700km 인근까지는 비행을 성공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12년에 걸쳐서 순수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한국이 10번째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날이죠. 또 외신들도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뭐 AFP라든지 러시아, 영국 BBC에서도 모두 뭐 괜찮은 소식으로 좀 전달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우주, 여기에 제가 이 섹터는 예전부터 계속 들고 있었던 섹터인데,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 가장 좋고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뭐 대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아랫단에 있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위성 쪽으로 하고 있고 방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단에 이제 하나가 지분을 들고 있는 세트리 가이.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정도까지가 대형주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이 네 곳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제가 이제 하나 시스템 한 6개월 정도 들고 있어 보니까 느낀 점이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잘 못하더라고요. 세력이 들어오기 어려서 그런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수익면으로만 보면은 미래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고, 수익률도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지만 재무 상태는 되게 좋은데, 거기에 비하면 주가는 상당히 못 가는 되게 지지부진한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밸런스로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 항공우주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AP성은 급등주 약간 끼가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지금 시간외에서도 상한가를 갖고, 내일 같은 경우도 급등 후에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들어갔던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인데, 인텔리안 테크를 뭐 평소에 좋게 보고 있었던 것보다는 일단 저궤도 위성 그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그런 끼를 가지고 있고, 사실 누리호가 아니었어도 최근에 상승하는 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또 뭐 아무래도 주당 가격이 좀 낮은 걸로는 뭐 한일단조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데도 내일은 좀 이게 상승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내일 한번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이따가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국정감사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한수원 사장이 조 단위의 원전 해외 수주 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재료를 또 던졌죠. 재료를 발생시키면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러다 보니까 SMR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두 급등을 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원자력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정책 주기도 하면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은 끊임없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물론 재료 소멸을 하는 순간이 언젠간 오겠지만 그래도 현재도 물론 고점이긴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일진파워, 서정기전,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요새는 이제 한전 KPS 같은 데도 좀 괜찮더라고요, 흐름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비트 두나무, 그러니까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의 지분을, 업비트는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두나무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두나무도 아직은 상장은 안 했죠. 상장은 안 하고 상장을 준비 중. 그래서 두나무의 지분을 들고 있는 곳들이 뭐 카카오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많이 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금융이 이제 지분이 좀 나왔는데 그거 인수에 참여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오늘 가상화폐 관련된 주가 최근에도 물론 강했지만 이것 때문에도 오늘 또 급등을 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두나무는 어쨌든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증권플러스라는 증권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만약에 그 우리금융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 10% 정도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업 확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상반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어쨌든 흐름이 현재는 어쨌든 최소한 비트코인 정도는 뭐 다른 이렇게 알트코인을 제외하고라도 비트코인은 그래도 금을 대체할 만한 이런 가상 자산을 넘어서는 어느 정도 공권력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끊임없이 유지될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오늘은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강했었던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 뭐 고점 대비해서면은 여전히 20-30% 정도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내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위지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도 아침에 장초에 급등을 하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악재인데 뭐 사실은 공시도 나왔고 공시로만 해석을 해보면은 악재가 아니거든요. 액재가 아닌데 어쨌든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LFP 배터리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인데 보시는 거면 이래요. 테슬라가 앞으로 현재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된 배터리를 썼는데 그거를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토크나 이지처럼 LFP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반면 나머지 전통적으로 강했었던 종목들은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하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물론 테슬라발 악재라는 뭐 악재도 있었지만 그거보단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들 알다시피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것들은 제가 4, 5개월 전부터 계속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벌써 한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특히나 LNF는 최근에 상승률이 너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후성, 나노진 소재, 일진 머트리얼스 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그만큼 잘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LNF에서도 이렇게 다트를 통해서 공시를 냈죠. 그래서 NCA 배터리는 양산 및 납품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LFP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개발 완료한 1억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좋은 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쨌든 최근에 많이 급등한 것에 대한 하락분을 쏟아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뉴스도 누리호 발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쌍용차 그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할 것 같다라는 내용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업 리포트도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었고 뭐 KB 금융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근에는 지금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또 배당 이슈도 있는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죠. 결국에는 금융이나 보험업 중에서 좀 상위권 대형 종목 중심으로서 좀 매수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오늘은 역시나 가상화폐 관련되고 또 블록체인 강한 것들이 강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보시면 위지트 가상화폐 관련된 주로 상한가를 갔고, 엑토즈 소프트도 디코인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내용으로 가상화폐 관련된 주로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내일도 뭐 장초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겠죠. 그러다 이제 급락을 할 것이고,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비덴트 같은 경우도 모두 이제 가상화폐 관련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오늘은 또 다음으로는 이제 게임이 강했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뭐 이쪽에 보시면 다 게임이죠. 썬데이 토즈, 위메이드, YJM 게임즈, 조이시티, 미투온 다 이렇게 게임 순환매를 돌았었다. 그래서 뭐 내일도 버텨주긴 하겠지만 내일까지 막 굉장히 급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속적인 재료가 있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ETF나 그쪽으로 좀 더 종목을 확인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두나무 지분 들고 있어서 신규 종목으로 이제 올라온 종목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977원짜리 동전주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상한가 종목은 빗썸, 그다음에 2차전지, 원자력, 디코인 거래소 같은 재료들로 급등을 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종금 두나무 관련된 주 위지트 빗썸, 그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빗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금액 상위로도 보면은 이제 여기는 하락한 종목들이죠. 거래량이 제법 실린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LNF 여전히 들고 있고요. 뭐 전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여전히 그래도 2차 전지는 강한 흐름이 연말이나 뭐 장초에도 연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뭐 두나무 관련된 중에서는 최근에 우리기술 투자가 변동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뭐 하나투자증권과 내일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면은 JYP엔터라든지 하나금융투자 같은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들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순매수 상위 보면은 네이버, 크래프톤, LG화학, LG화학 같은 건 오늘 좀 같은 여파로 좀 빠졌죠. 그리고 하이브가 신고가 달성 이후에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엔터, 게임 이쪽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이제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관련된 주들은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기반의 결국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임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세 섹터를 정리해보면 게임주, 가상화폐, 원자력 정도로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일단 오늘 장초에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질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세트리가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지금 시간에 상한가 직전까지 갔죠. 한 9.5%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제가 이제 한 5시 40분 정도에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해서 넣었는데, 다시 40분까지 기다렸던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종가에 사서 이렇게 호재가 있을 때는, 재료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사실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저께 아까 발표가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실패했다는 발표는 6시 반 정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이 완전히 다 끝나고 시외 거래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종가에 만약에 샀었다면 내가 9%대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주식에서 투자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특별히 이제 재료가 3시 반 이후에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동시호가에 파는 그런 정책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도 5시 50분에 판단하기에는, 물론 대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차트 흐름도 크게 나쁘진 않죠. 최근에 보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급등을 할 만한 위치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로서는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장초에는 급등을 하더라도 재료 소멸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 대신에 급락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료가 더 빠진다라기보다는 현재도 보시면은 저희 121선에 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수렴해 있잖아요. 수렴해서 이제 슬슬 올라갈 때가 되긴 했거든요. 벌써 신고가 나온 지도 한 달 반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 2달 가까이 됐네요. 신고가 나온 지는. 그래서 어쨌든 좀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6%대, 그다음에 AP위성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9.7% 상한가 이렇게 갔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물론 9.7%에 매수를 했으면은 사지긴 했겠지만,
좀 이런 경우에 좀 부담스러워서 저 같은 경우는 인텔리안 테크를 이렇게 한 3%대 상승한 것을 했고, 그 대신에 만약에 성공을 했었다고 한다면 AP성보다는 인텔리안 테크가 못 가겠죠. 최근에 거래량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뭐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좀 이런 좀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죠. 상승세를 한번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세 있고, 지금 거의 정배열 초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양봉이 한 2개 정도만 더 나오면 정배열 초입으로 전환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 강세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서 좀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뭐 그냥 금투라든지 이런 곳에도 좀 들어와서 뭐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뭐 장초에 시초가에 던지던지 아니면은 반대로 급락을 했을 때 좀 뭐 저점에 좀 매수를 해서 좀 한 그래도 한 두세 달 보유할 생각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죠. LP 위성 같은 경우는 좋은데, 이제 보시면은 고점 대비 해서 보면은 거의 50% 정도 하락한 가격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변동성도 상당히 좀 강한 편이고 이래서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초에 어 시- 새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보통 하는 기준이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NHN 벅스 같은 경우는 오늘 들어갔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최소한 그래도 3분 정도는 지켜본다고 했잖아요. 저는 시초가 매매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대부분 그래도 2, 3분 정도 보고서, 이렇게 제가 물론 말씀드렸던 픽 종목 중에 하나긴 하지만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항상 1분, 2분, 3분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저는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고, 일단 시초가 자체가 좀 낮았을 경우에는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보시면은 오늘 시가가 7%대. 물론 7%대는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보통 낮다고 표현하는 거는 3, 4% 정도, 5% 이하 또는 마이너스.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들어갈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도 오후에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 뭐 직장인 투자자들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런 종목들은 처음부터 패스를 하고, 이제 NH 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상한가 이후에 한번 눌려주고 다시 가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 틱에서 처음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다시 반등은 할 수가 있겠죠.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잡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뭐 그래서 결국엔 반등은 거의 못했죠. 거의 못하고 그냥 쭉 빠지는 모습이었었고, 안드로메딕 같은 경우는 좀 일부 반등은 하긴 했는데, 보시면 좀 차트가 다르죠. 같은 재료라고 해도 여기는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하락은 했지만 다시 올리긴 했거든요. 올렸지만 사실 그래봐야 한 5%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저점을 잡기가 쉽진 않죠. 계속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분이라면 또 모를까, 또는 내가 한 2, 3일 가져가겠다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분들은 모를까, 좀 쉽지는 않은 차트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것들은 천천히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한 1, 2, 3분 정도 지켜봤을 때, 근데 사실 이때가 되게 유혹이 있거든요. 막 급등할 것 같고 막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날도 보면, 이때도 보면은 1.5% 정도 올렸잖아요. 올렸기 때문에 이거 상승하는 거 아니야? 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최소한 3분 정도는 지켜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한다. 그 대신에 만약에 처음부터 상승하는 종목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뭐 2, 3%는 내가 수익이 덜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장초부터 좀 강했죠. 강했고,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그래도 보통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아까 지금 여긴 거의 보합으로 좀 버티다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아까 같은 경우는 약간 음봉, 그래도 제법 큰 한 2%대 음봉이 두세 개씩 이렇게 나오는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고, 물론 이게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됐다. 뭐 K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상당히 흐름이 약했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KC를 사실 이틀 전에 던졌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1분, 2분, 3분째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경우에 좀 의심을 하고, 물론 뭐 이렇게 하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지수 자체가 약해서 결국에는 들어올리지 못하고 쭉 이렇게 빠지는, 거기다 또 이제 저는 섹터도 체크를 하거든요. 여기만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섹터도 빠지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리비안 전기차주를 가봤는데 그쪽이 다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KC는 못 가겠구나 생각을 했고, 서울옥션가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죠.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제가 서울옥션도 벌써 뭐 한 5일 전부터 여러 번 소개했었던 종목이고, 벌써 그 소개한 날로부터 30% 이상 상승을 했죠. 보시면 오늘도 1, 2, 3, 3분째부터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최소한 그래도 한 4~5%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죠. 거기다 만약 내가 더 버텼다면은 거의 한 8%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였고요. 한 10%, 12%까지 올라갔네. 15%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다음에 급락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10, 이때쯤에 이 차트 좋네. 5일선 위에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서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15% 마이너스니까 고점에서 만약 물렸으면 마이너스 15%죠, 현재. 근데 지금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 자리인 게 제가 지금 이때 설명드렸었거든요. 거의 뭐 이때도 한번 추천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때 한번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럼 벌써 이날만 해도 지금 30%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NFT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NFT 장터 열면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미술품 거래하는 곳에서는 상장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크잖아요. 서울옥션이.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로 올라갔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실린 상승이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한동안은 횡보하지 않을까. 최근에 또 급등을 하기도 했고 일단 그렇게 흐름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싸이월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이 못 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경험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싸이월드 재료가 하루밖에 못 가는 재료였구나 정도로 그럼 또 체크를 해보시고 비슷한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뭐 배터리 쪽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글로벌 이슈와는 또 다르구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현재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보합 약세로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환율도 하락하고 있고 환율도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흐름이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역배열. 그래서 21선을 지지하고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21선 지지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어쨌든 강세는 현재는 뭐 메타버스, 게임, 엔터 이런 쪽이 역시나 지금 오징어 게임 이후로 지금 한 달째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된 주가 뭐 최근에 원전주, 남북경협주와 함께 그래도 다른 섹터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이 좋으면서도 정배열에 있는 것들 꼭 중심으로 단기 수익 실현 오래 보유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안에는 꼭 팔아야지 오늘과 같은 아까 서울옥션만 해도 만약에 오늘 사신 분이 있다면은 큰 손실을 봤잖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테마성이 강한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11월달 재테크 습관 만들기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로 그 단톡방 제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